헌재 재판하고 그 대표님 예. 2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격도 전혀 다른 거거든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2월 초에 그 대사가 두 개를 엮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두 개를 엮어서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내려져야 되지 않냐. 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더라. 예, 그래야 이제 두 사람을 아웃시키고 예. 윤석열을 아웃시킨 게 우리 대표님까지 그냥 아웃시키. 아웃시켜버리고 그때부터 대선에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평하게. 그런 식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헌재 재판 결과하고 우리 이 대표의 재판은 이미 3월 20일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거 같이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에서 그런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 그게 계략에 2월 초에. 예, 2월 초에 그러니까 벌써 한 달 반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계략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계략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느 분인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에 지금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 박선원 의원이 폭로를 했던 네. 이 미국 헌재 외압설. 네.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실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작년에 12월 달에 발표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예.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피선거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중요하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미 작년에.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나온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할 이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헌재 선고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일치시켜야 된다. 네. 전에 붙여야 된다. 그 내용이 지금 박선원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네. 조셉 윤이 또 같은 얘기를 했다고 지금 폭로가 된 거란 말이죠. 조셉 윤은 지금 현재 대사 대리입니다. 네, 이제 물론 박선원 의원이 조셉 윤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사급 가장 가까운 국가의 나라에, 대사급 인물 네. 누가 봐도 조셉 조셉 윤이잖아요. 네. 네, 즉 이제 조셉 윤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네. 조셉 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하고. 그러니까 그때 붙여서 26일을 최소한 넘겨야 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동반퇴진,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퇴진시켜야 국힘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다. 조셉 윤의 의견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당 쪽의 의견을 그냥 이렇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박선원 의원이 확인을 해줬다 그러거든요. 뉴스공장에서. 네,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조셉 윤이 자기 의견을 담아서 최소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국힘당 얘기를 전원한 거면 박선원 의원이 굳이 폭로할 이유가 없죠. 없죠. 네. 조셉 윤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정보 라인을 가동해서 그런 작업을 벌인다면 흔적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그런 흔적이 없더라는 얘기들이 자꾸 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네. 박선원 의원이 그 폭로를 왜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사실 미국과 상당히 유착이 강한 의원이에요. 그럼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조셉 윤의 얘기를 폭로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반미행위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네. 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사람이라면 조셉 윤이 네, 큰일 날 거죠. 박선원 저 미친 거야? 네. 네, 위성락이라고 또 민주당에 지금 들어가 예, 계신 의원이 있죠. 의원이 계신데 그분도 그 민간국가 지정이 핵 문제 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 폭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다고 봐요. 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조셉 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사 임기가 끝나면 임명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는데 조셉 윤을 임명했어요. 네. 바이든에서. 마지막으로 알박기라고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임무를 줬을까? 조셉 윤한테 준 임무는 제가 볼 때, 야, 어떻게든 국힘당 정권 재창출해봐라. 였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파병선을 계속 퍼뜨려서 한국군 파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꺼뜨리지 말라. 이런 정도의 지령을 받고 조셉 윤이 알박기 당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합참이 예. 북이 러시아에 3천여 명을 추가 파병했고 사상자가 4천여 명이다. 예. 이거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그걸 합참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합참도 얘기하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줄었어요.
파병설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예. 한국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트럼프 쪽에서 이게 이 뉴스를 퍼뜨려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없죠. 네오콘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조셉류는 어느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일까? 네오콘이라고 봅니다. 예. 네오콘. 그리고 조셉윤이라는 사람 자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세련되게 공작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아주 거칠어요. 사람이. 거칠군요. 난폭하고. 예. 예를 들면 기자회견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짓도 있었습니다. 오. 네, 과거에. 예.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세련되게 공작을 잘하는 아주 노련한 사람 아닙니다. 예. 난폭해요 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강압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걸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단적 어허.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는 별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 박선원 의원이든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게 트럼프 쪽의 확실한 의견이라면 폭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아니라면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아. 트럼프한테. 트럼프 대통령 들으세요. 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에 관심 끄고 있는 동안 조셉윤이 지금 사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내정 감사 중지하라고 막 항의도 하게 하고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 조셉윤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을 들어가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트럼프 정권의 확고한 입장이고 의지라면 저는 이런 폭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폭로를 안 하고 그쪽이랑 교섭을 했겠죠. 네, 차라리 교섭했을 겁니다. 네. 뭘 줄까? 이런 식으로 교섭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조셉윤이 네오콘이 맞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로하면 되죠. 폭로해서 위축시켜야죠. 트럼프 측근인 알래스카 주지사가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네. 이런 사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 조셉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그런 네오콘의 공작 위험성 네. 이것을 알게 됐다. 이런 사인은 아닐까요 혹시? 뭐 알게 됐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서 배제할 수 없어요. 사실. 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이재명도 대통령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그렇죠. 쪽은. 그러니까 이게 네오콘의 차이점인데요. 예. 네오콘은 절대 거부를 하면 트럼프 쪽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실용주의자니까.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에서 날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당장. 그리고 머리 나쁜 윤석열보다는 아이, 그럼요. 얘기가 통하잖아요. 예, 윤석열은 그리고 바이든의 충성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가 바이든의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하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미 바이든의 충복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트럼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투항제하고 있는 이런 미친놈들은 전부 코인팔이다. 네. 진짜 사기꾼들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오콘 중심으로 해서 이 헌재를 압박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고 네, 있었다고. 그 봅니다. 시도를 알아채고 박선원 의원은 폭로하고. 그것을 폭로를 했고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도 함께 그죠. 비슷한 시기에 큰손 얘기를 네, 했죠. 폭로를 했어요. 네. 그렇게 폭로하면서 네오콘이 움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들어가던 압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압박이 사라지고 사라지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딱 그거 폭로하고 이럴 때 네. 이재용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기회를 찾는 그 새로운 길을 또 삼성에서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규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칭찬한단 말이에요. 간혹. 예. 우회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졌거나 이재명 대표의 뭐 진면모를 알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군요. 저는 트럼프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예. 이런 보수 논객들한테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 입장 전환해야죠. 특히 조갑제는. 네, 입장 전환 빨리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지. 예. 저 사람들이 뭐 쥐약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김진하고 조갑제는 확실히
미국 쪽 라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100%라고 봐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네오콘 쪽 라인을 잡고 그렇죠. 막 했다면 지금은 야 이러다 나 죽겠다. 분위기 바뀌었는데 분위기 바뀌었다. 트럼프 쪽으로 바꿔야지. 아유 이 간사한 인간들 진짜. 이게 하필 이 탄핵 정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압박도 아주 더 거세지고 이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이 대세라는 것은 윤석열 파면입니다. 윤석열 파면 쪽으로 가는 대세가 더 굳어지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쪽의 저항에 의해서 어떤 저항선이 형성이 되든지 하여튼 한국의 정치는 항상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는 법치 안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체제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 아끼는 마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야 법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